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약 현장 실무 제5강 계약 체결일 민법과 실거래 신고와 등기 신청 각각 다르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계약 체결일을 키워드로 하여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근거와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받았을 때 행정구제 절차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등기 신청서 양식을 보면서 등기 원인일 기재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의 일부이든 이로 인하여 당사자와 중개사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해법으로 영수증 및 확약서 작성 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일 법마다 제각각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하죠. 이 법 제3조에 의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주택의 매매, 아파트 등 주택 분양계약을 했을 때,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주택사업의 입주권 등을 매매했을 때 주택이 아닌 상가라든가 토지 등은 해당이 되지 않죠. 신고 방법은 그 실제 가격 등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라라는 것이고요. 신고하여야 할 사람은 당사자 간 직거래 시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방이 즉 한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일 경우 그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든 국가이든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보시면 9번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하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그리고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 작성일 전에 먼저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이 지급된 날을 계약 체결일로 본다는 거죠. 이 서식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을 보시면 신고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임, 그리고 신고하여야 할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 5는 의제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이 초과될 때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시와 자치구는 다 해당이 되고, 서울시, 제주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는 군과 자치구가 아닌 구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 등의 의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본다. 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법에 의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중복이 되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6번 보시면 신규 계약,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되었다라면 그 날을 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7번 갱신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동되었을 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법 제4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금지 행위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 4 준용 규정인데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행위도 주택거래 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행위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과태료 처분인데요. 과태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일에 관한 것이니까 여기 거래 신고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하는 자 등등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실거래 금액 외에 다른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는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누구는 늘리고 누구는 줄일까? 상습 범위면 늘리고 초범이나 사회적 약자이다 라면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상습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해당하는 자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500만 원 이하 취득가액의 5% 이하가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법에 정한 이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안 써놓아도 당연한 건데 친절하게 시행령에 이렇게 별표해서 놓았습니다. 과한 친절. 신고 혜택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하루만 늦어도 늦게 신고를 하여도 3개월 이하가 되는 거죠. 그 경우 실제 거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원, 초범인 경우는 2분의 1이니까 25만 원. 2번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400만 원. 그리고 여기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금 우리가 계약 체결일에 관한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냐? 실제 거래 가격의 100분의 2를 부과하겠다. 그렇다면 1억 원이다 하면 200만 원, 10억 원이다 2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법의 상한선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았고요.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진짜 억울하다. 구제 방법은 없을까? 어떤 절차가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말 그대로 형벌, 위반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등등 많이 있는데 무섭죠. 거의 대부분이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행정상 질서를 침해하거나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미칠 행위, 예를 들면 신고나 등록을 제대로 안 했다던가 갖추어야 할 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행정구제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에서는 과태료를 정식으로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열흘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 행정청에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라든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4만 원, 언제까지 미리 내면 20% 감경하여 32,000원. 제척기간 과태료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말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도달주의니까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민원실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했을 때는 반드시 제출했다는 수령증이나 또는 접수증 같은 것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더 이상 행정청에서는 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이의 제기를 사후적 불법 절차라고 합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행정청의 의견과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대개 신문 없이 서류로만 약식 재판으로 과태료 얼마다 꽝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하는데요. 항고를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고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나죠. 이 판결에 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에서는 절차법인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르고 법원에서는 정식 재판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릅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신용도가 저하된다든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도 안 되고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도 안 되고 또 헌법소원의 대상은 더욱 안 되겠죠. 문제의 제기 두 번째, 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인데요. 계약금, 중도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잔금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 원인의 연월일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필증의 거래계약 체결일과 계약서 작성일과 같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없었을 때는 계약서 작성일을 등기 원인일로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가 생기면서 신고 필증의 계약 체결일과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이 같아야 된다라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2017년 4월 3일 매매라고 기재를 하였고요. 작성 요령을 보면 등기 원인은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기재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댓글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등기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첨부 서면을 보시면 여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여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다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서 작성일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의 계약 체결일과 날짜가 일치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대안 지시. 이렇게 계약서 작성 이전에 먼저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 지급되었을 때는 계약서 공란이나 별지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상의 계약 체결일 0000년 00월 001, 본 계약서 작성일 0000년 00월 001, 그 다음에 밑에 언제 날짜 쓰고 공인중개사 누구, 그 다음에 도장, 꽝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를 첨부해 놓는 것은 어떨까라는 다음 이의제기 세 번째인데요. 가계약금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간 그리고 중개사 간 다툼이 종종 발생하죠. 첫 번째, 가계약금만 지급되고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하려 했던 사람이 지급한 200만 원 가계약금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매도하려는 사람은 무슨 소리예요? 그쪽에서 계약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가계약금 지급일을 계약일로 한다는데 계약서만 안 썼지 실제는 계약된 거 아닙니까? 계약금으로 봐야 하니까 못 돌려줍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계약금의 일부라는 명목으로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후에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급한 200만원 계약금 일부니까 배액배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예요? 계약금의 일부는 명목상만 그렇지 내용상 가계약금 아닌가요?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여야 계약이라고 한다는데 제가 5억에 내놓았는데 4억 8천에 사시겠다고 하셨지 않나요? 계약과 승낙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인데 무슨 계약이 된 것인가요? 그래서 그건 가계약금이에요. 배액배상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중개사가 그 금액을 받았을 때인데요. 가계약도 가계약이라니까 200만원 받으신 중개사 사장님이 배액배상하세요. 그러면 중개사가 그거 가계약금이니까 받은 금액만 돌려드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가계약이든 계약금의 일부이든 수령을 했을 때는 영수증 및 확약서를 이렇게 써줍니다. 영수증 금 300만원 정 상기 금액은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일부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령자는 지급자에게 위 금액만큼만 반환하기로 한다. 본 계약이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때를 말한다. 00년 00월 001 지급자 누구 수령자 누구 꽝꽝. 아니면 두 번째 예시로 또 다른 방법은 영수증 및 확약서 금 300만원 정 상기 금액은 가계약금으로 본 계약이 위 금액 지급자의 원인으로 인하여 00년 00월 001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수령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본 계약이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때를 말한다. 00년 00월 001 지급자 누구 수령자 누구 꽝꽝 라고 씁니다. 요 내용은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